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허물만 밝힘으로 제 앞이 늘 어둡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을 살핌으로 남의 시비를 볼 여가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건강을 해치는 삶의 허물을 살펴 건강한 삶을 추구할 텐데요.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지혜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혜 있는 사람도 역시 또 건강도 현명하게 잘 챙길 텐데요. 요새 또 이제 봄이 오는 게 반갑기도 하지만 춘곤증이 또 몸이 나른하고 무기력해지고 좀 봄은 반가운데 춘곤증은 반갑지가 않거든요. 예. 네, 이 춘곤증을 좀 지혜롭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제 춘곤증은 우리가 자연 봄에 양기가 올라가는데 우리 인체에 양기가 올라가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예, 그래서 두 가지를 좀 신경을 써 주시면 되는데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봄에 나오는 그 야채를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네. 두 번째는 양기를 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좀 빠르게 이제 걷기라든지 자전거 타기라든지 요가를 통해서 인체의 이제 양기, 근육을 부드럽게 이렇게 운동시켜주는 운동과 봄나물과 같이 춘곤증을 이기는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되면 우리 양기가 충만하면서요, 봄을 아주 슬기롭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박사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봄나물은 어떤 게 있을까요? 봄나물은 제가 봄동을 좋아해서 봄동이요. 네, 이제 네, 겨울에 충분히 양기를 추운 기운을 잡고 네. 봄에 올라왔기 때문에요. 네. 봄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건 봄동입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 네. 자, 최진용의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땐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국민 절반가량이 알고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 치질. 치질은 치핵, 치열, 치료 등의 다양한 항문 질환을 말하는데요. 잘못된 대변 습관과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치질은 대변 시 항문이 찢어지는 고통이나 혈흔이 나오는 증상을 보여도 항문 질환을 앓고 있는 상당수가 치료나 수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료받기를 주저하고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질은 진행 정도에 따라 치료법이 다르고 수술하지 않고도 한방 치료로 증상 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증상이 보일 때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데요. 남들에게 말하기 부끄러워 치료를 미루는 질환 치질. 치질의 원인과 한방 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치질의 원인과 한방 치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파도 숨기고 싶은 질환이죠. 특히 이제 항문 질환이 그런 것 같은데 항문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항문 질환에는 대표적인 것을 이제 치질이라고 합니다. 네네. 이 치자는 이제 항문 치자, 그 다음에 질은 질병이라는 질자 써서 통칭해서 이제 치질이라고 표시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대표적인 게 이제 치핵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치핵은 우리가 대변을 볼 때 뭔가 항문 쪽에 덩어리가 잡힌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치열은 항문 쪽이 이제 찢어지면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치루가 있습니다. 농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대변 쪽으로 실금이 된다든지 변실금이라고 해서 그다음에 이제 항문에 이제 농양이라든지 항문 암이라든지 이러한 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박사님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보면 치질은 이러한 이제 항문 질환을 들면 통칭하는 말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들이 예, 나 치질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이야기하는 이 치질은 예. 어떤 걸 의미하죠? 예,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크게 치질을 할 때는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네. 예, 치핵이 있고 치열이 있고 예, 그다음에 치루가 있는데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치질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치핵을 이야기합니다. 네. 예, 치핵, 핵자는 이제 덩어리 핵자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변을 본 다음에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항문 쪽을 좀 의식하다가 보면은 뭔가 덩어리가 좀 만져지는 느낌이 있는 경우 네. 치핵.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늘 그 강의할 때도 치질은 그냥 치핵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치핵이 치질의 이제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제 치핵을 가지고 말씀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치핵을 나눌 때 내치핵과 외치핵, 예, 그 다음에 혼합치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이제 대장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예, 그 다음에 항문을 통해서 대변이 나오는데요. 이 대부분 이 치질을 찾고 조금 더럽다, 좀 숨긴다 이러한 질병으로 전혀 인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치질은 안에 혈관병이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정맥혈이 대장 안쪽, 직장 안쪽에, 항문 안쪽에 이제 정맥혈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오래 앉아 있거나, 예, 그렇지 않으면 대변을 볼 때 좀 힘을 주거나, 예, 그러면서 이 정맥혈이 좀 찢어지는 경우에 또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이 경우는 전혀 더러운 병이 아니라는 걸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 다음에 피가 나오면 저도 이제 살면서 대변을 볼 때 몇 번 이렇게 피가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가 대변을 본 다음에 이제 뒤처리를 하다 보면 예, 휴지에 이렇게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빨간 피가 나오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빨간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정맥혈이기 때문에요. 피가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피가 나오는 것을 크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예, 그런데 이 피가 뭐 3일, 4일 예, 계속해서 심해진다. 예,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변을 볼 때 이 직장 쪽에 정맥이 있는데 이 복압에 의해서 압력을 가해지게 되면 정맥 덩어리가 뭉쳐지고 느슨하게 되면서 꼬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이제 생활을 계속해서 이제 앉아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때 항문 안쪽에 예,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를 내치액이라고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약간 바깥쪽에 이제 덩어리가 생기는 경우를 외치액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앉아서 예, 복압이 가면서 예, 항문 쪽에 압박을 가해지거나 그 다음에 또 차가운 데 앉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혈관이 뭉치면서 치액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적부터 이렇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차가운 데 앉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출산도 있고 이제 네. 자궁 문제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이 내치액과 외치액이 또 혼합적으로 오는 이 혼합치액이 있기 때문에요. 네네. 예, 큰 이 질환 자체가 피가 나온다고 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피가 멈추지 않는 경우, 예, 그 다음에 둘째 날 좀 사그라들었다, 뭐 셋째 날 사라진다. 이 자연적으로 이 항문 자체는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요. 대변을 볼 때만 항문이 벌어졌다가 그 다음은 항문이 수축되기 때문에 이 피가 나와도 다음에는 피가 줄어들기 때문에 걱정을 덜 하셔도 되고 반드시 이제 그게 아프거나 혹시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오래가는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서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늘 박사님께서 원인까지 말씀을 다 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배변 시 혈액이 나온다라는 게 예. 저는 이제 배변을 보고 나서
변기를 봤을 때 변기에 좀 피가 있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뒤처리를 할 때 휴지에 나오는 피는 저는 그냥 뭐랄까 휴지가 거칠어서 예. 뭐 아니면 너무 열심히 깔끔하게 뒤처리를 하려다가 뭐 약간 긁혔다 요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러면은 치질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는 그 피가 나온다는 거는 예. 뒤처리를 할 때 피가 나오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제 뒤처리를 할 때 이제 그 휴지로 이제 뒤처리를 하면서 요즘은 이제 비데를 사용을 많이 하시는 사용하죠. 분도 있는데 네. 예, 그래서 이제 또 피가 나오는 경우 있는데 뭐 비데를 좀 쏜다 세게 수압을 높인다고 한다든지 그 다음에 좀 휴지를 좀 거친 휴지를 쓴다든지 네. 해서 우리 항문 쪽이 바로 피가 나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변을 볼 때 좀 그 치질에 크게 이제 3대 증상이 있는데요. 예. 대변을 볼 때 대변을 본 다음에 이제 피가 한두 방울 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액이 좀 큰 경우에는 피가 조금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많이 나오지만 이 정맥에는 피가 고여 있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요. 네. 계속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대변을 본 다음에는 이렇게 뒤처리를 할 때 피가 나오는 경우도 예, 치질의 하나의 이제 증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이제 치질의 이제 증상에서는 대변을 본 다음에 이 항문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이 경우를 이제 탈항이라고 따로 병의 범주를 적고 있는데 네. 예, 피가 나오는 경우는 치료가 빨라집니다. 그런데 이 피가 나올 때 빨간 피는 치료를 하기가 쉽습니다. 예. 그렇지만 피의 색깔이 검을 때는 반드시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반드시 가서 치료를 받는 게 필요하고 예.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대변을 본 다음에 빨간 피가 떨어지면 순간적으로 좀 저도 그렇지만 피가 나왔을 때는 왜 이럴까 순간적으로 좀 놀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쵸. 그런데 빨간 피는 놀라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대변을 본 다음에 항문이 빠져나오는 경우를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대변을 볼 때만 항문이 빠져나오지만 차츰은 이제 제가 진료하다 보면 예, 항문을 이렇게 손으로 밀어 넣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출산하면서 예, 자궁이 앞으로 빠져나오면서 예, 항문까지 같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 경우에는 치질과 상관이 없이 반드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꼭 치료를 받아서 대변을 볼 때나 이 여성분들 자궁이 하수된 경우는 반드시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치액인데 항문 쪽을 만져보았을 때 뭔가 덩어리가 느껴지는 이 3대 증상이 제일 큰 증상이고 나머지는 이제 항문 대변을 볼 때 좀 아프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쪽에 통증이 온다든지 약간 습진이라든지 이제 불쾌감 이러한 증상들이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치질 증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뭐 이제 언제는 병원을 가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일반적인 보통의 치질이 어느 정도 심하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이제 일반인들이 이제 상담을 할 때 그게 이제 많은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피가 나오는데 맑은 피가 나온다. 네. 예, 그런 경우에는 맑은 피가 나오는데 뭐 이튿날, 셋째 날은 거의 이제 사라지면서 안 나온다. 예, 이랬을 때는 괜찮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대변을 볼 때 이제 치질기가 있으면서 뭔가 덩어리도 느껴지고, 예, 그 다음에 아프기도 하고, 예, 피가 나오고, 이 세 가지 증상이 같이 있을 때는, 예, 비뇨기과, 외과에서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저는 그 증상 중에 이제 통증, 뭐 예. 앉았을 때 특히나 이제 힘들다는 그 통증이 예. 사실은 이제 말로만 듣고 어떤 통증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항문이 아픈 건가요? 아니면 다른 어떤 통증이 좀 수반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제 항문 쪽이 아프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상처가 났을 때, 그런 쓰라림이 아니라. 예, 쓰라림보다 좀 더 네. 강도가 셉니다. 아.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정맥이 순간적으로 부풀게 되기 때문에요. 네, 네. 앞에 이제 근육 쪽을 압박하면서 이제 통증이 오는데 통증의 감도는
그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이렇게 예민하고 섬세하신 분들은 통증에 취약해서 통증의 강도를 굉장히 심하게 느끼시고 네. 어떤 분들은 증상들이 실질적으로 항문 쪽에 덩어리를 이렇게 만져보면 덩어리는 크고 대변을 볼 때 피도 나오는데 통증은 한 보통 10이 제일 크다고 하면 예민한 분들은 한 7, 8이라고 호소하는데 이런 분들은 한 2, 3 정도밖에 호소를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예민한 사람이냐 통증이 좀 둔감한 사람이냐에 따라 통증이 정도가 좀 틀리고 예, 이 항문 안쪽이나 이제 바깥쪽 내치액, 외치액이 같이 있으면서 압박이 가고 또 이 치질의 원인에서 동의보감에서 보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네.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기치라고 적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항문 쪽에 바로 통증이 오고 붓고 아프고 변이 잘 안 나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증상은 이제 아프지 않은 사람은 실질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상처가 났는데 굉장히 많이 애리고 쓰라린 정도보다 강도가 좀 더 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주변에 보면 치질이 좀 이제 두려워서, 예. 그러니까 좀 치질에 걸릴까봐 아니면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관장을 좀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이 관장이 치질 해결, 뭐 치료 이런 데 도움이 되나요? 그 실질적으로 치질에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관장을 하는 경우에는 변이 워낙 장에 가득 차 있어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관장을 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이제 저한테 오는 환자분들 중에도 거의 뭐 10년, 20년 매일 이렇게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관장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에는 장이나 직장에서 스스로 힘을 쓰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연동 운동의 힘이 떨어지고 이제 장 무력증이 오기 때문에요. 예. 장벽도 약해지고 직장 항문 안쪽에 이제 정맥도 더 힘이 없으면 우리가 밑으로 축 처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의 경우에는 이 치질이 많이 생기지 않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 관장약을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반드시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관장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가 또 앞서 주제 소개를 해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항문 질환이다 보니까 좀 주저하게 된다. 그냥 예. 부끄러워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병원을 가길 좀 주저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런 치질 증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치하게 됐을 때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예, 대부분 이제 치질의 경우에는 이제 치액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요. 이게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치액이 갈수록 이제 커지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초창기에 적게 되어 있을 때는 이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거의 초창기에 갔을 때는 한 10% 이하로 적습니다. 네. 예, 그렇지만 이게 이제 3년, 4년 오래 되는 경우에는 치액이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치액이 있는 경우, 치질이라는 질환이 있는 경우에 항상 피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요. 이 피가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는 경우에는 이제 빈혈 증상이 같이 동반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치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치질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첫 번째입니다. 변비가 심하면 치질이 된다. 이 얘기는 저도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이제 뭐 화장실 오래 앉아 있으면 밖에서 할머니가 그렇게 오래 앉아 있으면 치질 걸려 빨리 나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사실인가요? 일단 변비가 있다고 해서 치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변비가 있다가 보면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고 또 요즘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서 맞아요. 이 게임을 하시거든요. 근데 네. 게임이 이렇게 끝나야 이렇게 네. 나오시거든요. 네. 그렇지 않고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제 신문을 가지고 가지만 저도 예전 신문을 가지고 가서 그때 일면부터 네. 볼 수 있는 데까지는 다 보고 나오다 보면 우리가 앉아 있다가 보면
이 항문 쪽으로 복압이 계속 항문이 빠지는 단계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변비라든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변이가 느껴지기 전에 미리 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게 항문이 앉아 있는 자세가 되면 치질이 항문이 빠지면서 정맥 안쪽에 혈관들이 모이면서 치질의 이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 변비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치질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겨울은 치질이 악화되는 계절이다. 네. 그 앞에서 박사님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찬데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도 이제 예. 뭐 그럴 수 있다. 예. 그러면 이 얘기가 맞는 얘기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차가운 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항문 안쪽에 이제 정맥에서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추우면 혈관이 뭉치게 되고 그 다음에 혈관이 이제 수축이 되면서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에 이제 심해지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이제 몸이 차가우신 분들 특히 다리가 시리고 엉덩이 쪽이 찬기가 올라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치질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치질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치질을 오래 두면 암이 된다? 아유, 말로만 들어도 무서운 암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질환이든 그냥 방치하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모두에게 있는 것 같아요. 치질도 그런가요? 치질은 그럴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95% 이상 없습니다. 치질은 그 정맥 혈관 덩어리가 부풀고 뭉쳐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치질의 증상 중에서 이제 피가 나온다든지 농이 나오는데 그게 안쪽에서 나오는 경우에 직장보다 안쪽에 있는 대장 쪽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이 경우에는 꼭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고 치질로 진단을 받았는데 치질이 오래 간다고 해서 암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방치하면 안 되겠죠. 증상들이 이제 특히 피의 색깔이 대변을 봤는데 좀 검다든지 그 다음에 대변을 봤는데 농이 나오는데 거기서 악취가 느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바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네. 치질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이어집니다. 임산부 치질은 출산하면 저절로 낫는다. 이거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어떤가요? 그 치질의 원인이 이제 임산부들은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복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치질기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한 60% 정도에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출산을 하고 나면 90% 이상은 치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치질이 조금 더 심해질 때는 반드시 이제 산부인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먼저 이 경우를 조금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산부인과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니까 나중에 이제 출산을 할 때도 우리가 힘을 쓸 때 실질적으로 케겔 운동하면서 항문 쪽에 이제 힘을 잘 써야 자연분만하기가 쉽기 때문에 치질기가 느껴지는 경우에는 먼저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산부인과 선생님의 의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치질에 대한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치질은 재발 방지나 치료를 위해서 온수 좌욕이 필요하다. 온수 좌욕. 아까 온수 좌욕 말씀을 잠깐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반드시 또 건강한 사람도 꼭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치질을 수술한 사람들 중에서도 그 항문외과에서 오히려 약을 쓰면서도 이 온수자욕을 적극적으로 이제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맥 쪽, 항문 쪽에서 혈액 순환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항상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속옷을
봤는데 속옷에 변이 조금씩 뭔가 묻는 느낌이 있다, 깨끗하지 않는다 할 때는 한 40도에서 42도 정도 약간 따끈따끈한 정도로 해서 요즘 이제 좌욕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대야 같은 데 놓고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따뜻하게 해서 저녁 때 한 번 정도, 그렇지 않으면 시간이 되는 대로 한 번이나 이제 2번 정도 네. 자주 해주시면 이 치질을 치료할 때 이 치료의 속도가 훨씬 배가가 되고 있고, 아하. 저도 이제 치질 치료하시는 분들에게 꼭 치료를 하면서 온수자욕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박사님 기다렸던 시간입니다. 치질을 한방에서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치질의 원인은 크게 이제 4가지고 한방은 한 가지를 더 넣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증상 원인 자체가 변비나 배변 습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한방에서 실비가 있고 허비가 있는데, 허비는 네. 이제 몸을 보호를 해줘야 되고, 실비는 실질적으로 이제 대변을 뽑아내는 치료를 해 주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배변 습관인데요. 우리가 대변을 볼 때 하루에 꼭 한 번씩 본다, 이 개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가 몸이 힘들고 영양분이 많이 필요할 때는 우리 몸에서 많이 뽑아내기 때문에요. 변이가 많이 느껴졌을 때, 대변을 조금 오래 참으면 변실금이 있는 분들은 조금 일찍 갈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가 있지 마시고 조금 약간 급하다 이 느낌이 있을 때 가면은 우리가 화장실에 가서 오래 앉아 있지 않고 바로 네. 나오기 때문에요. 치질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변비나 배변 습관에 의해서 정맥이 이미 부풀어 있고 또 힘이 없어서 처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두 번째 복압입니다. 복압이 올라가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복부 비만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복압이 올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이제 음식을 많이 먹는다. 그 다음에 무거운 것을 순간적으로 계속 많이 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이제 요즘 이제 헬스 운동 하실 때 무거운 것을 순간적으로 들다가 보면 안에 복직근에 이제 힘을 쓰게 되면서 복압이 많이 올라가면서 치질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렇지 않고도 이제 뭔가 기운이 없으면 탈환기가 있고 그 치액이 있는데 덩어리가 밑으로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한방에서 이제 중기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중기를 올리는 이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외치액인데, 주로 이제 몸이 차거나 요즘 이제 냉동고 이런 데서 차가운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래 몸을 이제 따뜻하게 해주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려면 심장에서 손끝, 그 다음에 항문, 다리까지 피가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심장을 보호를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그냥 본인이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만 받으면 항문이 아프고 변비가 생기고 대변을 볼 때 좀 아프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항문외과에 갔다가 특별히 뭐 치료를 하지 않고 이제 한의원에 한 40~50%가 이 스트레스로 발생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간장과 이제 심장에 이제 우라를 치료해 주면 되고,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이제 탈환기가 있거나, 그 다음에 이제 변실금이 있거나, 여성분들의 경우에 이제 자궁이 하수가 되고 자궁이 돌출이 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기나 원기를 거들어 올라가는 치료를 같이 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오늘 가져온 치질 치료 사례는 스트레스로 발생한 치질 치료 사례입니다. 55세 여성으로 150cm, 56kg, 2018년 10월 내원을 했고 현재 직장 생활 중입니다. 10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약, 고지혈증을 복용 중이고요. 5년 전부터 이제 가정사 스트레스로 이때부터 대변은 마려운데 눕기가 어렵고 30분씩 힘을 줘야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 스트레스가 좀 더 심할 때는 항문도 붓고 아프고 변비가 심해서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항상 어깨나 허리 응치는 아프고 우측 하복부도 항상 뻐근해서 병원에서 가서 검진했는데 크게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상기 환자는 맥진을 봤을 때 오른쪽 맥이 이제 부하면서 육신맥으로 느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설진을 했을 때 혀의 이제 앞부분이 패여 있었습니다. 이 경우 이제 가정사의 이제 스트레스로 발생한 치질로 판단을 했습니다. 예, 맥도 오른쪽 맥이 부했고 그 다음에 혀 앞부분이 패여 있다는 것은 혀는 이제 심장의 싹이고 혀의 이제 앞부분이라는 것은 상초 이제 심장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심장과 이제 스트레스의 우라에 관계된 것을 80% 넣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맥 쪽 예, 직장 쪽에 이제 정맥에 혈액순환되는 약을 20% 넣어서 이제 2개월 만에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상담 전화를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 차와 한방 지압을 살펴보는 백년 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박사님, 치질에 어떤 한방차 마시면 도움이 될까요? 예, 오늘은 한방차를 두 가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치질, 예, 특히 이제 치액이 있는 경우에 이제 도움이 되는 한방차와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치질 중에서 가장 일반인들이 저도 피가 몇 번 나봤는데 네. 피 나오면 무섭거든요. 무섭죠. 예, 그래서 이때 피 나올 때 예, 온수 좌욕을 할 수 있는 한방차 요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치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괴화를 한방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괴화 20g을 넣고 물을 900cc 넣고 중간 불 정도로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달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치액이 있는 분들은 이 약재를 이 차 요법을 아침 저녁으로 공복 시 식사하기 30분이나 1시간 전쯤, 그렇지 않으면 속이 좀 비었을 때 하루에 이제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대변을 볼 때 빨간 피, 예, 그래서 검은색 피로 나오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치질 때문에 붉은색으로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이 온수 좌욕을 하는데, 이 온수 좌욕을 할 때 이 총백 파에 파란 부분 말고 하얀 뿌리 부분을 예,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파의 이제 하얀 부분 총백을 200g을 물을 2000cc를 넣고 1000cc가 되게 달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 1000cc를 가지고 온수자욕을 해주면 예, 특히 이제 지혈도 빨라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치질을 예방하면서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자, 총백은 한방 차가 아니라 이제 좌욕을 할 때 쓰시는 예, 용도지요. 예. 그럼 오늘 준비해 주신 한방차는 예, 괴화입니다. 괴화겠네요. 네. 제가 그러면 차를 따르는 동안에 괴화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 괴화는 동의보감 항문문에도 그렇고 대변문에도 그렇고 대장문에도 그렇고 예, 치액에 예, 피가 나오든지 덩어리가 있든지 예, 그 다음에 대변을 볼 때 통증이 있든지 약방의 감초식으로 치질을 치료하는 대표적인 한방차입니다. 네. 예, 약맛은 쓰면서 안에 이제 열기를 꺼주기 때문에요. 치액도 들어가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액 안에 이제 정맥류도 혈액순환을 잘 시키면서 열을 꺼주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요. 치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예, 꾸준하게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말씀하신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네.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는 쓰지 않은데요. 예, 근데 많이 씁니다. 아, 네. 쓰네요. 예.
쓴 커피보다 네. 근데 예. 오, 네, 쓰네요. 씁니다. 많이 쓰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약간 달큰한 맛이 나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약간 이제 쓴맛이 우리 몸에 이제 적응이 좀 되고, 예, 그 아, 다음에 이제 단 것을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하시는 분은 약간 이렇게 쓴박이,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오미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제 단 거 잘 드세요. 그러면 단 거 생각보다 많이 안 드신다고 하고, 그럼 이제 네네네. 쓴박이나 야채 씁쓸한 거 먹으면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예. 있습니다. 그리고 예. 밥을 먹으면 또 그 밥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예. 네, 개인적인 취향이었습니다. 네. 어, 이게 그 후끈후끈하게 또 쓴맛이 올라오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침이 좀 고이는 관계로 혹시라도 이제 이런 좀 양해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박사님 그 지압법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압법도 이제 치핵이 있는 경우, 치질이 있는 경우, 대변을 볼 때 예, 피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치핵이 있는 경우에는 예, 특히 이제 복압이 이제 정맥이 이제 뭉쳐지고 늘어지면서 덩어리가 지면서 생기기 때문에요. 예, 백회혈자리와 승산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백회혈자리는 예, 우리 코의 중심으로 해서 머리로 쭉 올라가시고 예, 그다음에 귀를 접어서 이렇게 머리 꼭대기로 올라갔을 때 그 부분에서 만나는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네. 이 부분이 이제 백회인데 약간 뻐근하게 본인의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약간 뻐근하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이렇게 해서 5씩 해서 이제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승산혈입니다. 예, 승산혈은 자기의 다리를 약간 들었을 때 예, 뒤쪽에 예, 종아리에 근육이 이제 두 군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오목하게 이제 들어가는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손으로 해서 예, 5초씩 5세트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이에 반해서 이제 치질이 있는데 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대능과 예, 태계혈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대능은 예, 본인의 이제 가운데 손가락에서 쭉 타고 올라가다가 보면은 손목의 안쪽에 이제 횡문이 있습니다. 가로 주름에 만나는 부분을 예, 본인의 이제 가운데 손가락으로 해서 살짝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서 약간 뻐근할 정도로 5세트씩 이용을 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태계혈은 내측 복사뼈의 뒤쪽으로 가면 오목하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 콩팥의 이제 모혈인데요. 예, 우리 몸의 이제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보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의 이제 엄지 손가락으로 해서 5초씩 해서 5세트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그런데 치질이 있는데 예, 치핵도 있고 그 다음에 피도 나온다 그러면 이 네 혈자리를 같이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이번 순서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의 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 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81세고요. 예, 또 여성이고 네, 또 체중은 58kg요. 키는 어떻게 되세요? 예, 키요 네, 네, 150요.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아버님. 저 우리 집사람인데
예. 81세인데 예. 저 소변을 보려 그러면 미리 신호가 와가지고 뜨끔뜨끔하고 정세가 안 좋아가지고서는요. 예. 찌릿찌릿하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박선생한테 문의하려고 그럽니다. 예. 소변을 지금 보시려고 할 때 따끔따끔하면서 이렇게 아프고 이제 통증이 오면서 그 다음에 소변은 잘 나오신다고 하십니까? 소변은 뭐 조금 나온다 그래요. 예. 소변을 보고 나면 시원하다고 하십니까? 예. 뭐 소변 보고 나면 시원하답니다. 예. 이게 언제부터 그러시다고 하십니까? 한 1년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1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병원에서 진료 안 받으셨습니까? 병원에서 진료를 그때 올해 작년 10월 달인가 예. 대장 검사할 적에 예. 그때 대장 검사하니까 대장에 꼬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정상적으로 밝히고 예. 그때 그 전부터 그 증상이 있었거든요. 예. 이거 지금 이 소변 때문에는 병원에서 진찰 따로 받은 건 없습니까? 소변 때문에 진찰 받은 건 없지. 소변 검사하고 자원 검사하고 부산입니다. 부산 동의의료원에 가서 진찰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크게 이상은 없었습니까? 이상은 없다고 하더랍니다. 예. 현재 어머님께서 드시는 뭐 혈압약이나 당뇨약 있습니까? 혈압약 먹고 있고 혈전제 먹고 있고 예. 눈에 이제 보호되는 눈 안약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머님 수술하신 적 있으세요? 수술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수술하셨습니까? 자궁 수술도 했고요. 예. 자궁 수술은 하면 60대에 했으니까 하면 20년이 됐거든요. 예. 또 피부암도 수술했고. 아, 피부암요? 예. 예. 피부암도 한 10년 넘은 되고 그거는 완치됐던 거고요. 예. 또 요즘 또 작년도에 또 인공관절도 해였습니다. 다리에. 아, 무릎에 인공관절 하신 겁니까? 예, 무릎에 인공관절요. 예. 현재 그 식사는 잘 하십니까? 예, 식사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 화장실 대변은 매일 보십니까? 화장실 대변은 매일 봅니다. 예. 소변은 하루 저녁에 4분 보통 5분 보고 있답니다. 예. 낮에도 자주 보고서요. 예. 그다음에 소변을 보시고 나면 시원하신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습니까? 소변 보면 시원해요. 찌릿찌릿하다가도 소변 보고 나면 괜찮답니다. 아, 예.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방광에서 지금 병원에서 검진했을 때는 특별히 이제 세균 감염도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소변에서 피가 빠져나오는 이런 증상도 이제 없는 걸로 봐서는 방광에서 소변을 쫙 짜주시는 힘이 약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광에서요? 예, 방광에서 이제 요도를 통해서 소변을 힘있게 쫙 짜주셔야 되는데 그게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요도에서 소변이 이제 나올 때 약간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소변을 본 다음에는 시원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은 사라지는 걸로 봐서는 예, 이 방광 쪽에 짜주는 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콩팥에서 소변을 이제 만들어가는 관계인데 한방에서 볼 때는 이제 방광하고 콩팥하고 이렇게 부부 관계로 봅니다. 그래서 방광하고 이제 콩팥 쪽을 보하는 약을 제가 처방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예, 우슬 8g. 우슬요? 예. 우슬 8g. 예, 그 다음에 진피 4g. 진피요? 예. 진피 4g.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그 다음에 감초? 예, 4g. 4g. 예, 그 다음에 황백 2g. 황백요? 예. 황백이라는 게
예, 처음 듣는데. 예, 그 한약재로 그 건재약국에 가시면 있습니다. 건재 약국이에요. 예, 황 102g. 항백 2g요. 예, 그 지금 그 불러드린 한방차에다가 물을 1000cc 넣으세요. 물을 1000cc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간 불 정도로 해서 한 예. 25분에서 이제 30분 정도 끓이시면 25분에서 30분요. 예, 그러면 이제 100cc 정도 나옵니다. 100cc요. 예, 100cc. 예, 100cc 정도요. 예, 그러면 그걸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요. 아침 식사 전요. 예, 식사하기 1시간 전. 한 시간 전요. 예. 그 다음에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한번 드시고요. 저녁에 예. 또 1시간 전에요. 예. 예, 전에요. 그렇게 해서 드시면 예, 통증이 사라질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통증 사라지면 그 차 요법은 드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증이 사라질 수 있습니까? 예, 통증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몇 개월 정도 먹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까? 보통은 한 1개월 정도 드시면 사라질 겁니다. 2개월요? 1개월입니다. 1개월요? 예. 그리고 박사님 또 하나 더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제가 조금 그랬기로 3월 달에 CT를 찍어 보니까 예. 전립선 비대증으로 해가지고 전립선을 찍어 봤는데 예.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받았거든요. 예. 근데 조직 검사에서 나오기를 증세가 암이라고 무슨 판정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내일 모레 MRI 한번 찍어보자 그러는데 예. 그럼 여기는 어떤 약이 한방으로 좋은 게 있는지 싶어서요. 지금 현재는 이제 CT를 이제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암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병원에서 우선은 그 MRI 검사하자고 하면 검사하시는 대로 병원에서 우선은 치료를 하자고 하시는 대로 거기에 따라서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끝나고 저희 방송국에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소변시 통증인 거죠, 박사님? 예. 근데 세균 감염이 없는 상태의 통증인 것 같은데 요거 한번 좀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길.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소변을 볼 때 방광에서 이제 짜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걸 동의보감에서는 기화작용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는 이렇게 소변을 시원하게 나가시고 여성분들도 이제 출산하기 전에 소변을 좀 시원하게 보시는데 출산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높아지면서 그 다음에 아버님들 같은 경우에도 연세가 이제 60, 70 높아지면서 우리 몸에서 기화작용이라는 것, 기의 양기의 운행을 표시해 주는 게 동의보감에서는 소변으로 적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 소변을 볼 때 이제 통증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이 염증에 의해서 세균 감염에 의해서 이제 오게 되는데 연세가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는 한 50% 정도는 세균 감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적혈구가 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경우는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머리가 아프든 배가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우리 인체에서 동의보감에서는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되는 게 소변이 시원치 않다, 대변이 시원치 않다 있을 때 가장 먼저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또한 동의보감 노인문에 보면 연세가 높아지면서 소변이
조금 나오고 좀 짧아지고 소변을 볼 때 약간 통증이 있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뭔가 시원치 않고 개운치 않는 증상이 있을 때는 노화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소변을 볼 때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고 또 소변을 보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을 때는 1차적으로 세균 감염인지를 정확히 비뇨기과에서 검진을 받으시고 비뇨기과에서 검진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한의원에서 이 경우 이제 요도나 방광 쪽에 힘이 없어져서 그런 건지 또는 우리 인체의 양기를 운행시키는 힘 자체가 떨어져서 나타나는 건지를 한의원에서 꼭 진단을 받고 이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슬, 진피, 감초, 황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게 이제 어떤 부위에 어떻게 좋은지 좀 예, 설명해 이제 주세요. 특히 우슬은 허리, 다리가 아플 때 이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우슬이 뭔가 소변이 시원치 않고 소변을 본 다음에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있을 때 예, 동의보감 소변물에도 나오고 방광문에도 나오고 또 노인문이나 허로문에 이 우슬 자체에 약재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허리 이하의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소변 자체가 시원치 않고 소변이 좀 잘 못 나가시는 분들이 다리 쪽에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한방에서는 다리에 통증이 왔을 때 엑스레이 검사를 했을 때 디스크 증상이나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 아닐 때는 반드시 먼저 소변을 묻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소변 증상이 시원치 않다, 소변이 남아있는 느낌이 있다, 이런 증상이 있으면서 다리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그 다음에 족저근막염의 증상들이 있을 때도 이 우슬이라는 차요법을 쓰게 됩니다. 한약재 중에 이렇게 단골 메뉴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네. 예, 그 다음에 이 황백은 콩팥의 기능을 강화시키는 약입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 콩팥은 우리 몸에 이제 노폐물을 걸러서 소변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콩팥이 방광에 에너지를 전달해주면서 화기를 꺼주기 때문에 소변을 볼 때 이제 통증도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치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박사님 마지막으로 치질을 예방하거나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을 들이면 좋을까요? 예, 일단 그 치질에서 가장 중요한 게 예, 복압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특히 이제 식사를 하실 때 약간 배가 부르다는 것은 복압이 올라가고 복압이 올라간다는 것은 직장에 정맥에 압력을 가해주기 때문에요. 항상 소식을 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특히 저녁을 예, 그 다음에 치질을 경험을 했던 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소식입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예, 우리가 대변을 볼 때 힘을 주게 되면 예, 치질 주변, 항문 주변에 예, 정맥의 힘이 과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항상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해서 예,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예, 생활 습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치질 예방을 위해서 평소 배부르지 않게 식사를 하고 또 식사를 할 때 식이섬유를 꼭 섭취해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치질은 항문에 생기는 질환이라는 그런 점 때문에 치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또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한방 치료로 도움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